시네마 4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네마 4D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우리는 뷰포트라고 합니다. 3D 뷰포트. 그리고 여기를 오브젝트 매니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을 어트리뷰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제가 3D에서 뭔가를 하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여기 큐브 형태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옆에 삼각형이 있는 거는 마우스로 누르고 있으면 밑에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럼 뷰포트에 큐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매니저에 큐브가 이렇게 있고요. 이 큐브의 속성, 성질이 바로 어트리뷰트 매니저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꺼내 볼게요. 자, 다시 여기 마우스로 누르고요. 이번에는 스피어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네마 4D는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이렇게 원점에, 여기가 중심 원점이에요. X축 0, Y축 0, Z축 0. 여기에 딱 생성이 되거든요. 지금 안에 지금 서로 겹쳐 있는 개념입니다. 그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요거를 우리가 축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붙잡고 마우스로 옆으로 당기면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좀 한번 나열을 한번 좀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 4D의 기본적인 단축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어떤 단축키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뷰포트를 확대하고 축소시키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F1, 그 다음에 F2, F3, F4, F5 해서 F1은 퍼스펙티브, F2는 탑뷰, F3는 라이트 뷰, F4는 프론트 뷰, 그 다음에 F5는 4개의 뷰를 한번 동시에 보여주는 거. 그래서 펑션 F1, F2, F3 이렇게도 가고요. 또는 보통 마우스를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마우스를 쓰기 전에 먼저 하나, 여러분들이랑 하나 약속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수업할 때는 마우스 버튼을 좌클릭, 우클릭 또는 뭐 LMB 버튼, LMB 또는 RMB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마우스 1번이 좌클릭이고요. 마우스 2번은 가운데 버튼, 마우스 3번은 우클릭 버튼입니다. 수업하다 보면 제가 좌클릭, 우클릭, 뭐 LMB, RMB 하면 또 MMB 하면은 되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순서, 그러니까 숫자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뷰포트에서 요 4개 요 화면, 사각형 화면을 우리가 뷰포트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마우스 2번 버튼 클릭하시면 이 각각의 뷰가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또는 요 모퉁이에 있는 요거 사각형 요 버튼을 누르셔도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자,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보통 마우스 2번 버튼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아마 작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F1, F2, F3, F4, F5 또는 마우스 2번 버튼으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뷰포트를 확대 축소하시면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 모드는 뭐냐면요, 여러분, 시네마 4D는 Alt를 누르시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1번 버튼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Alt 누르시고 마우스 1번, 요거를 오르빗이라고 그래요. 오르빗. Alt 누르고 마우스 2번 버튼은요, 펜뷰가 돼요. 펜뷰. Alt 누르고 마우스 3번은 카메라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달리가 됩니다. 달리. 카메라가 들어가고 카메라가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퍼스펙티브 뷰는 원근법이 존재하는 뷰예요. 퍼스펙티브 뷰는 원근법이 존재하고요. 자, 마우스 2번 버튼 클릭하시면 탑, 프런트, 라이트 뷰는요, 원근법이 존재하지 않는 뷰입니다. 그래서 탑 뷰에서는요, 마우스 알트, 마우스 2번 버튼, 그리고 휠, 그죠? 마우스는 3번 버튼. 그런데 탑뷰에서 제가 Alt 누르고 마우스
1번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근데 탑뷰는 오소그래픽 뷰라고 그래갖고요. 여기는 깊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 회전이 못하고 그냥 롤링만 됩니다. 여기에서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만 회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이 틀어졌을 때는 이거 그냥 여러분이 수동으로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뷰에 보시면 뷰에 가운데쯤에 보면 프레임 디폴트라고 있습니다. 이 사각형 프레임을 디폴트 프레임 초기화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처음 화면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론트 뷰도 Alt 누르고 마우스 1번으로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 틀어지잖아요. 여기서 프레임 디폴트. 라이트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틀어졌을 땐 뷰에 프레임 디폴트. 아주 많이 쓰는 명령어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퍼스펙티브 뷰도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여서 카메라가 약간씩 좀 천천히 움직이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시면 뷰에 가셔서 프레임 디폴트를 한번 해주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요 명령어는 가끔 아주 자주 쓰니까 꼭 요건 잊어먹지 말도록 하세요. 프레임 디폴트. 자, 그리고 요번에는 퍼스펙티브 뷰를 좀 확대를 할게요. 자, 그리고 Alt 마우스 1번으로 화면 움직이고요. 오브젝트 내가 클릭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내가 클릭하면 노랗게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선택 모드 바로 여기 있는 요게 선택 모드예요. 요게 선택 모드. 요거 클릭해 보시면 누르고 있으면은 브러쉬 셀렉션, 렉탱글 셀렉션, 라서 폴리곤이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기능이 브러쉬와 렉탱글 셀렉션입니다. 브러쉬 셀렉션은 단축키 키패드 위에 있는 숫자 9번이고요. 렉탱글은 키패드 위에 있는 숫자 0번입니다. 그래서 9번, 0번. 그래서 브러쉬 셀렉션은 붙이라듯이 이렇게 긁어버리면 딱 붙이라듯이 이렇게 가버리면 선택이 되고요. 이 영역을 넓히고 싶다 그러시면 마우스 2번 버튼 누르시고 옆으로 움직이시면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0번은 렉탱글 셀렉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렉탱글 셀렉션. 네모 영역을 그리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자, 선택하고요. 추가 선택을 하고 싶다. Shift 누르고 선택하시면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하나만 빼겠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시면 내가 선택한 게 하나씩 빠집니다. Shift는 추가, 컨트롤은 하나씩 해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서 그 다음에 단축키 5는 내가 어떤 특정 개체를 선택을 하고요. 단축키 5를 누르면 그 오브젝트만 프레임에 꽉 차게 보입니다. 그리고 단축키 H는요. 씬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프레임에 꽉 차게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바로 여기 뷰에 보시면 5는 프레임 셀렉티드 오브젝트, 선택한 오브젝트만 프레임에 꽉 차게. 그 다음에 H는 프레임 지오메트리, 프레임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꽉 차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해서 OH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축.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여지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축, 이 중심, 이 오브젝트의 중심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이런 걸 우리는 기즈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즈모. 어떤 보여주는 장치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기즈모는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이 X축이고요. 파란색이 Z축, 초록색이 Y축입니다. X축, Z축, Y축. 그래서 이 기즈모의 축을 자꾸 움직이면 이 방향으로만 자꾸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은 X축, 그래서 X축, Y축, Z축에서 그다음에 빨간색이니까 R, 레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린, G가 되겠죠. 그다음에 블루, B가 되겠죠. 그래서 RGB
RGB 컬러. 자, 그 다음에 X축, Y축, Z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색깔별로 이렇게 X축, Y축, Z축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요 축에 대한 기지모를 보시면 요 방향, X축도 있고 Z축도 있고 Y축도 있잖아요. 그런데 X축과 Z축 사이에 보면 그린 초록색으로 Y축 값이 이렇게 하얀 게 보이죠. 요거를 잡으시면 X축과 Z축만 이 면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평면으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XZ 플랜이라고 합니다. XZ 플랜은 바로 위에서 보는 Y축에서 바라보면 잘 보이겠죠? XZ 플랜이니까 요 면이니까 요 면. 그래서 초록색은 Y축이 여기에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린 색깔. 여기에는 파란색은 Z축이 되겠죠. Z축에서 바라보면 곧 무슨 플랜이 되나요? X와 Y만 보이는 XY 플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붙잡으면 XY 플랜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요렇게 요 면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을 잡으면 빨간색은 보시면 두 개가 활성화가 되죠. Y축과 Z축이 활성화가 됩니다. 요 얘기는 요쪽 방향에서 보면 여기 요 면이 Y, Z 플랜이 면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붙잡고 움직이면 요렇게 요 면으로만 회전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축에 대한 얘기고요. 이 축 표시는 상황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 표시는 Alt D를 누르시면 사라졌다가 Alt D 누르시면 다시 나타나게끔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기지모는 Alt D를 누르시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 모드는 9번, 0번 해서 9번 우리 9번이 뭐냐면 브러쉬 셀렉션, 0번이 렉탱글 셀렉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동 모드가 있죠. 이동 모드 단축키는 2, 영문 2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무브 툴은 영문 2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은 R,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은 T. 그래서 ERT입니다. 이동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선택 모드도 이동이 가능해요. 똑같이. 이동 모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요. 선택 모드는 반드시 이 기지모의 축을 잡고 움직여야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지모의 축 말고 허공에다 대고 내가 움직이게 되면 선택이 이렇게 다른 데로 바뀌게 되겠죠. 반면에 이동 모드는 축을 잡고 움직여도 되지만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해도 움직여도 이동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이동 모드와 선택 모드의 차이예요. 회전 모드는 내가 원하는 축에다 갖다 대면 축이 하얗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돌리면 회전이 됩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스케일 모드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스페이스바가 기능이 있는데요. 스페이스바는요. 좀 보시면 제가 스페이스바를 이 상태에서 누르면 선택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회전 모드가 또 활성화가 됩니다. 스페이스바는 선택과 E 모드, R 모드, T 모드가 방금 전에 내가 했던 활성화된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스페이스바예요. 요게 나중에 단순 작업들을 할 때는 굉장히 이 스페이스바를 활용하면서 작업 속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스페이스바는 토글 액티브 툴이라고 그래갖고요. 활성화 툴과 선택 사이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상단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이콘이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코디네이트 시스템인데요. 월드 좌표와 오브젝트 좌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네마 4D는 기본값이 오브젝트 좌표예요. 여기가 큐브 모양이 있으면 오브젝트 좌표입니다. 단축키는 W 모드예요. 단축키 W를 누르시면 얘가 월드 좌표, 오브젝트 좌표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기본값 오브젝트 좌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피규어를 조금 회전을 시켜 볼게요. Y축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동 모드로 내가 보시게 되면 자, 보면 이 개체, 이 오브젝트의 옆쪽 방향, 팔이 벌려져 있는 게 바로 옆이 되겠죠. 요 방향이 X축이에요. 요 방향이 이렇게 X축으로 바뀝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본값을 보게 되면 오브젝트에서 우리가 잠깐만 얘 좀 이동 좀 시켜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큰 좌표에서 보면 이쪽 방향이 X축으로, 빨간색이 X축이잖아요. 그죠? X축이 요 방향인데 요 개체는 요 방향이 X축으로 보여져요. 이유는 요 오브젝트 고유의 좌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게 오브젝트 모드고요. 내가 이거를 단축키 W를 눌러서 월드 좌표로 바꾸게 되면 바로 무조건 우리가 씬에서 요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X축 방향으로 축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얘가 틀어져 있더라도 요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요게 월드 좌표예요. 월드 좌표는 동서남북과 같이 또는 경도와 유도와 같이 변하지 않는 좌표계를 말하는 거고요. 오브젝트 좌표는요. 요 개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갖고 있던 그 좌표계, 그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우리가 기둥 같은 경우가 얘를 내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선택 모드에서 보면 얘를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우리가 모델링하기가 편하겠죠. 이동하기.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월드 좌표가 되면 요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제가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월드 좌표, 오브젝트 좌표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 이게 월드 좌표, 오브젝트 좌표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나중에 에디트 할 때게, 모델링 에디트 할 때게 한번 할 거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스냅 파트가 있어요. 이게 스냅 파트입니다. 스냅은요, 스냅은 단축키는 Shift S예요. 여기 눌러보시면 Enable Snap에서 Shift S라고 나오죠. Shift S를 누르시면 스냅이 활성화가 됩니다. 스냅은 활성화만 된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요 안에 옵션에 보시면 옆에 설정 셋업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스냅 파트, 지금 우리가 방금 활성화를 시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는 포인트 스냅이 켜져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인트 스냅 말고요. 요 그리드에 한번 스냅을 먹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드 워크 플랜, 요 파트를 체크를 켜주시고요. 여기만 체크를 켜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 아래 합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드 포인트와 그리드 라인인데요. 그리드 포인트는 요 그리드의 각각의 점들, 여기가 그리드 포인트고요. 그리드 라인은 요 그리드의 요 선들을 얘기해요. 선들. 요 그리드 라인까지 켜져 있으면 스냅이 먹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다 스냅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그리드 스냅을 먹이고 싶을 때는 보통은 그리드 라인은 빼주고 이렇게 적용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붙잡고 이동을 하면 스냅이 이렇게 딱 걸리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드 포인트에. 자,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그리드 스페이싱이 500cm,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얘를 조금 더 휠을 돌려서 가까이 가면 그리드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여지는 면에 또 스냅이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그리드는 거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드 스냅을 먹이면 필요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Shift S 스냅을 끄고요. 이 스냅에는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냅은 항상 이렇게 켰다 껐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 스냅의 옵션에 보면 퀀타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퀀타이즈. 이 퀀타이즈는 뭐냐면 정량 단위예요. 정량 단위.
이동은 5cm씩, 로테이트는 5도씩, 스케일은 5%씩. 퀀타이즈를 켜주면 항상 움직일 때 5cm, 이렇게 5cm 단위로 이동이 5cm 단위로 이동이 되고요. 회전도 각도를 딱딱딱 이렇게 5도씩 스냅이 걸리고요. 스케일도 키우면 딱딱딱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뭐 소수점 몇 가지 안 가고 어떤 스냅을 걸려서 어떤 일정한 크기로 변하고 싶을 때는요. 스냅에서 요 퀀타이즈 기능을 켜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단축키가 뭐냐면 Shift Q예요. 근데 이 Shift Q는 여기에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옵션에 보면 지금 퀀타이즈 기능이 꺼져 있죠. Shift Q 켜져 있죠. 다시 Shift Q 여기에서만 이렇게 들어오지 실제 아이콘 쪽으로 보이진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정량 단위로 안 끊어지면은 좀 꺼져 있는 거가 되겠죠. 그죠? 자, 이 기능은 상시 켜놓게 되면 Shift Q를 넣고 상시 켜놓고 작업을 해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임시적으로 켜는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요. 이런 경우에요. 개체를 이동할 때 이 기즈모의 하나의 축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먼저 선택하고 이동을 하신 다음에 Shift를 눌러주시면 이 상태에서 이 퀀타이즈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죠? 자, 로테이트 회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회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주고 회전을 하면 5도씩 이렇게 퀀타이즈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Shift를 누르시면 임시로 되는데 반드시 Shift를 나중에 눌러야 돼요. 그러면 Shift를 이동할 때 Shift를 먼저 누르고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Shift를 먼저 누르시면 여기에 플랜을 잡고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돼요. 내가 X축을 잡고 예를 들어서 Shift를 누르시고 X축으로 당기면 X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보이죠? 불이 들어오는 거 Y축과 Z축. X축을 잡으면 YZ 플랜이 되니까 YZ 플랜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그리고 Shift를 먼저 누르고 Z축을 잡고 움직이면 X, Y 플랜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기즈모의 축을 먼저 잡고 그리고 Shift를 누르시면 이때는 퀀타이즈 기능이 활성화가 됐죠. 스냅에서. 스냅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스냅도 됐고요. 요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기능은 뭐냐면 여기 눌러볼까요? 한번 누른 채로 있으면 워크 플랜인데요. 요게 여러분들 처음 작업하실 때 이게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많은 우리 시네마4D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축키가 Shift X예요. 바로 옆에 있는 스냅이 Shift S입니다.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실수로 Shift S를 누르려다가 Shift X를 누르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그리드, 이 워크플랜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드가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면 예를 들어 피규어를 한번 꺼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게 됩니다. 요 좀 바닥에 있는 워크 플랜에 맞춰서 Y축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굉장히 이상해졌죠. 그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여기 지금 요 아이콘 있죠? 여기로 들어가셔 갖고요. 마우스 1번 버튼 누르시고요. 누른 채로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일반적인 우리가 워크플랜은 Y축 방향에서 Y축 방향 그러면 X, Z 플랜이 되겠죠. X축과 Z축이 존재하는 요 Align Work Plan to Y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실수로 Shift X 누르셔서 축에게 워크 플랜이 바뀌었다. 다시 여기 누르셔서 Align Work Plan to Y 요거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요거 꼭 잊어먹지 마세요. 처음에 실수로 단축키 잘못 누르셔서 요게 꼭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랬을 때 꼭
여기에서 누르신 다음에 여기 Align Work Plan to Y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요게 요 Y축 방향으로 되고 Locked Work Plan이라고 해서 Work Plan을 잠가 버려요. 요 Y축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거만 요 축이 선택이 되고 요거가 켜져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됩니다. 요거 꼭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개체가 있고 작업을 할 때 주변에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 친구를 받고 작업할 때 이렇게 화면이 가려져서 안 보이고 뭔가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여기에 보시면 솔로라고 있습니다. 뷰포트 솔로. 뷰포트 솔로. 내가 원하는 선택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뷰포트 솔로를 눌러주시면 선택한 거 이외의 친구들은 다 사라져요. 뷰포트에서 하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얘만 보고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다 끝나셨으면 클릭하셔갖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면 됩니다. 옆에 있는 오토는 뭐냐면 옆에 있는 오토는 오토 모드는 뷰포트 오토거든요. 자, 반드시 요게 뷰포트 솔로가 켜져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여기 보시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그것보다는 단지 솔로만 하나 켜놓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자, 대략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디트 모드 빼고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것들은 한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